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인 뉴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환희 기자,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간은 좀 엇갈리는 모습, 장중의 변동성도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6월 첫 거래일이었죠. 오늘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로 다우 지수는 하락했지만 미국 증시의 대표적 유행성 주식인 밈주 게임스톱이 폭등하면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중반까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금요일 올해 최고 급등을 보였던 다우존스는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0% 하락한 38,571.03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11% 오른 5,283.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6% 오른 16,828.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장마감 직전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제조업 지수는 48.7을 기록하면서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요.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다는 발표에 에너지와 소재 기업 등 경제 성장과 밀접한 경기 순환주들이 하락세에 빠진 겁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오르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4.90% 급등한 1,15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죠. 엔비디아는 지난달 30일 1,15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대만에서 열린 제품 설명회에서 4차 세대 인공지능 AI 전용 칩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거래일간 하락했던 엔비디아는 이틀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겁니다. 이로써 시총도 2조 8천억 달러를 돌파한 2조 8,2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황 엔비디아 CEO가 4차 세대 AI 전용 칩인 루빈을 공개했는데요. 설명회에서 그는 기업과 국가들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1조 달러 규모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구축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로 5%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엔비디아 급등세에 기술 업종이 0.98% 뛰었고 통신 서비스 업종도 0.49% 상승했습니다. 임의 소비재는 0.14% 오른 반면 필수 소비재 업종은 0.03% 밀렸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2.6% 급락해 오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업종이었고 유틸리티 업종도 1.26% 하락했습니다. 오늘 또 뉴욕 증권거래소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 A, 뉴스케일 파워 등 12개의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 및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 게임스톱은 21%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70%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2021년 게임스톱 폭등 사태를 이끈 키스길이 게임스톱 주식 상당량을 보유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밈 주식 열풍 재현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체인 AMC 엔터테인먼트도 11.32% 폭등한 4.8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고 관련해서 엔비디아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겹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악재는 바로 ISM 쪽에서 발표한 경제 지표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종목으로는 그러니까 시크리컬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투자자들은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에 집중했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5월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8.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49.8을 하회한 것은 물론 전월 49.2보다도 하락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미 제조업 PMI는 2달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 압력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지수는 57로 전월 60.9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월에는 가격 지수가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ISM 제조업 지수는 주문 감소, 생산 둔화로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며 건설 경기도 예상보다 취약했는데 이는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며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도 나쁜 소식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면서 최근 몇 달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완화 시작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에 예상보다 부진한 데이터에 환호했지만 이제는 경기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예측치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오는 지표 발표 후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1.8%로 낮췄습니다. 다만 경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확대됐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59.0%로 반영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총 2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오바마의 현인으로 잘 알려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전 중 10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기술적 문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뉴스케일 파워, 베리골드 등 일부 종목들이 99%대 이상 급락 중인 것으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전장 대비 99.97% 폭락한 185.10달러로 시세가 표기되고 뉴스케일 파워 주가도 전장 대비 98.5% 폭락한 0.13달러로 표시됐었던 겁니다. 거래소는 오전 11시 45분쯤 문제가 해결돼 거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고 거래소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4월 공장재해 수주와 4월 구인이직 보고서, 6월 경기 낙관지수,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상원 위원회 증언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미국 시장에 좀 배어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경제 지표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지표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